어, 저는 이제 그 연구 타이틀이 혼합현실 회의용 툴을 위한 UX 설계 연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난 3년 동안 어, 제가 작성한 이 연구 테마를 충실하게 그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기 참가하신 분들에게 이 연구 내용이 어떤 부분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MR이라는 용어가 이제 혼합현실이라고 해서 제 연구 테마에 먼저 나와 있는데 뭐 몇 번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가상현실에는 AR이 있고 VR이 있고 MR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통칭해서 이제 XR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AR은 현실에 가상의 물체를 가져와서 교육 효과를 뭐 많이 보거나 또는 다른 것을 설명할 때 쓰는 기술이고 VR은 가상 세계 속에 내가 들어가서 이제 그 어떤 다른 정보들을 체험하는 것을 VR이라고 합니다. 이 MR이라고 하는 것은 이 AR과 VR이 혼합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VR 속에 있는 어떤 그런 가상현실의 정보들과 현실 세계가 인터랙션이 있거나 또는 뭐 커넥션이 있거나 뭐 이렇게 되었을 때를 MR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뭐 저희 이 연구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다 포함을 해서 MR이라고 하자 이렇게 정의를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제 저희들이 좀 기억을 되돌아보면 도스라는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 근데 그 도스 기반의 컴퓨터에서 윈도우 기반으로 바뀔 때 참 많은 일들이 변경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히 디자인 쪽에서는 UX의 개념이 새롭게 태동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는데 윈도우즈로 되면서 인터페이스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생겨나고 또 그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서 이제 학문적으로 이론이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같은 방식으로 윈도우에서 가상현실 VR이라는 환경으로 이런 그 이제 운영 체제가 변화가 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UX가 또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이제 윈도우에서는 화면이 있고 내가 그것을 이렇게 마우스로 조작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나를 중심으로 화면을 전환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VR에서는 그게 아니고 어떤 공간 속에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제일 밑에 그 이미지가 나와 있는 것처럼 텔레포트를 하는 그런 기능이 있거나 또는 워킹, 자기가 걸어 다니는 그런 것으로 이제 이동의 개념이 바뀌게 됩니다.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고정관념이 내가 움직여야 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인터페이스를 하기 위해서는 UX 툴이 필요하게 되는데 윈도우에서는 이 윈도우 툴을 중심으로 운영 메뉴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VR에서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 속에서 기본이 되는 개체는 자기 자신의 신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어떤 것들을 이제 메뉴들을 뽑아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콘텐츠들이 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최근에서는 이제 뭐 허리춤도 있고 뭐 위를 쳐다보면 명령어가 실행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것들이 손에서 지금 이제 밑에 있는 이미지처럼 손을 펼치면 거기에 따라서 메뉴가 나오고 그 메뉴에서 선택을 해서 어떤 UX를 바탕으로 한 인터랙션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그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변화되어가는 인터페이스 안에서 제가 이제 이번에 그 제안하는 연구하고 있는 이 연구 타이틀은 회의용 툴이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 회의용 툴이냐 하면 뭐 여러 가지 콘텐츠가 있겠지만 원격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가장 이제 실질적인 뭐 제조라든가 비즈니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활용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회의라는 툴을 연구 테마로 선정을 했는데 근데 그 회의라는 툴 자체도 상당히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또 특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3년차에 들어와서 구체화시킬 수 있는 것은 지역 경제 또는 지역 특화
베이스로 한 어떤 회의용 툴이면 좋겠다, 이런 개념적인 정리는 이제 마쳤고요. 그래서 그 지금까지 1년, 2년 정도 진행되었던 연구 내용들이 이제 하나의 이 형태로 어떤 콘텐츠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앞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1차 년도에는 저희들이 뭐 원전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원전 기본 원리라든가 자료를 수집하는 것, 그게 이제 제일 우선적인 목표였고요. 부차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3차원 그래픽 데이터를 제작하는 것이 부차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2차 년도에는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이제 쌍방향 회의형이니까 쌍방향 인터랙션을 위한 어떤 콘텐츠를 제안하는 것이었고, 3차 연도에서는 원전 일부 설비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MR 회의용 UX 설계를 제안하는 것인데, UX 설계를 제안하기 위해서는 그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이게 과연 유용한가 안 한가. 그래서 여기서 MR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증강현실과 별도로 가상현실 속에서 2명 이상의 그 이제 사용자가 인터랙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자 하는 것들이 연차별 연구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1차 연도에는 인터뷰를 중심으로 해서 시나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이제 주된 작업이었는데요. 뭐 워낙에 원자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가 기본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킹스의 이제 정재춘 교수님이나 뭐 남궁인 교수님, 그리고 캡코의 정시채 부장님을 제가 많이 찾아가서 괴롭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간 자료들이고요. 3D 모델링으로 좀 만들고 있는 내용들이었고, 이것은 이제 증강현실로 구현된 이미지 중에 한 장인데, 그래서 이제 그 시나리오를 하나 추출한 것이 정상적인 원자력 활동을 하고 있는 원자로에서 그 주 급수 펌프 2대가 이제 기능이 못하게 되어서 고장이 났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간발 개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그래서 원자로 출력을 떨어뜨려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그러면 어떤 부분의 원자로에 어떤 부분들이 어떤 역할을 해서 그런 간발 개통의 그 발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를 이해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증강현실 콘텐츠를 통해서 한번 교육해보자 하는 것으로 이제 시나리오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연도에는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서 다중 접속 환경을 통한 UX 설계를 하는데, 그 콘텐츠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콘텐츠를 진행하자,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증강현실 콘텐츠는 정말 차고 넘치는데, 그 중에서 서로 인터랙션이 되는 증강현실 콘텐츠는 제가 아직 잘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 뭐 다수의 유저가 하나의 마크를 이용을 해서 증강현실로 콘텐츠를 부른 다음에 한쪽의 그 단말기에서 조작을 하게 되면, 뭐 서버라든가 와이파이를 통해서 다른 편에서 접속한 단말기에 여기에서 이쪽 편에서 일어났던 인터랙션이 반대편 단말기에서도 그냥 동일하게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이제 교육용 콘텐츠로 유용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이제 증강현실 콘텐츠를 개발했습니다. 교수가 한 명 있고, 교수가 아이디를 부여한 학생들 한 10명 정도가 자기 아이디를 입력을 해서 와이파이를 통해서 접속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이제 간발 개통 시스템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그런 콘텐츠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지금 그 콘텐츠에 캡처한 화면이고요. 이렇게 아이디를 집어넣고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제 학생들의 얼굴이나 이런 아이콘이 뜨고, 그 간발 계통을 이해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 질문 사항이 나옵니다. 이렇게 번호가 쭉 되어 있고 원자력 발전소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 간발 계통이 일어나게 되는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순서대로 이 학생이 터치를 하면서 말을 하면서 설명을 했을 때 제대로 진행이 되고, 정답에 맞게 제대로 진행이 되면 이렇게 위에 녹색으로 진행이 되고, 만약에 번호를 잘못 누르게 되면 여기 붉은 빛이 나면서 이제 오류가 발생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런 콘텐츠였습니다. 그래서 다 출력이 되게 되면, 잘 제대로 정답을 하게 되면 이렇게 패스 사인이 나면서
이 테스트가 마치는 그런 형식의 증강현실 콘텐츠였습니다. 저희 연구실하고 제가 이제 컨택하고 있는 그 회사의 직원들이 같이 여기 모여서 테스트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너무 테스트하는 티가 팍팍 나게 바른 자세로 사진을 찍었는데 10명까지 가능한 그런 콘텐츠였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그것을 만든 다음에 이제 캡코의 정시채 부장님을 찾아가서 감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MR 쪽 실제로 이제 증강현실이 아니라 가상현실로 콘텐츠를 또 계속 구현을 해보려고 한국 그 수력 원자력 주식 회사의 그 중앙연구원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주세요. 어떤 곳을 배경으로 해서 이 MR 콘텐츠를 뭐 이렇게 그 하면 좋을까요? 다중 참여 작업의 콘텐츠를 만들면 좋을까요? 하고 이제 가서 물었습니다. 근데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여기 로비에서 한참 기다려서 그 담당 부장님을 만났는데 그 부장님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도와주는 방향으로 많이 진행을 해 주셨지만 그 윗선에서 이제 결국에는 안 된다는 그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아서 돌아와서 이제 이런 워크숍에서 그 내용을 보고를 했는데 그때 이제 방현철 교수님이 그러면 그 유니스트에 있는 우리로를 좀 활용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럼 3000년도에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만 마치고 있었는데 방 교수님께서 이제 어디로 갑자기 가셨는 바람에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다가 최근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자료를 수집하고 이제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니까 김경무 교수님께서 다 잘 설명을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우리로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을 안 드려도 되는데 이 우리로에는 이제 각각의 파츠가 있습니다. 근데 그 파츠마다 어떤 이제 뭐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또 학생들도 잘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고 있기에는 이런 각각의 파츠들이 실제로 어떤 구조를 하고 있고 뭐 예를 들면 콘텐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좀 전에 이제 언급했던 단발 시스템이라든가 또는 뭐 다른 시나리오들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 이 우리로 원자로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눈으로 보면서 학습을 하면 정말 좋은 이 시설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늘 작동을 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관리 부분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증강현실이나 또는 MR 혼합현실을 이용하면 이 콘텐츠, 이 설비를 통해서 좀 더 좋은 교육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됐고요. 지금 1차적으로는 이 이제 현장에 갔었을 때 예를 들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찍은 사진인데 뭐 이런 밸브도 있고 이런 이제 원자로 모형 유리관도 있고 한데 이 각각의 부품 앞에 한 A4지 정도 되는 크기의 그 증강현실을 위한 마커가 부착이 되어 있으면 그 마크를 비춘 것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 우리로가 가동을 하지 않더라도 가동되었을 때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증강시켜서 물론 증강될 때는 이 기존 시설에 이렇게 딱 맞게끔 사이즈가 맞게끔 이제 증강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게 증강이 되게 되면 이 우리로를 구동을 시키지 않더라도 각각이 어떻게 구동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손쉽게 이렇게 그 이미지네이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잠깐 공유 화면을 동영상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게 보이시나요? 지금 다르게 바뀌었나요? 네, 바뀌었어요. 네네. 이것은 이제 그 화면을 캡처한 거라서 이 손으로 터치하고 이런 영상이 포함이 돼 있지 않아서 갑자기 화면이 전환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밖에서 조작을 하면서 이제 이게 캡처를 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콘텐츠를 구동을 시키면 이제 표제는 간단하게 우선 만들었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타이틀이 지나고 마크 에리어가 뜨면서 네,
저기 있는 뭐 저 마크 모양은 이제 여러 가지로 바꿀 수가 있는데 마크를 이제 인식을 시키는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은 이게 이제 그냥 일반적인 종이에 인쇄된 거다 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거고요. 이렇게 마크가 인식이 되면 이렇게 이제 우리로가 증강이 됩니다. 지금은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축소해서 증강이 되는데 뭐 크기는 여러 가지로 이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각각의 파트에 있는 질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충실히 재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지금 이런 부분은 조금 미흡해서 미완성 부분인데 뭐 혹시 또 전문가들이 보시기에는 좀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것처럼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파트를 이제 터치했을 때 나오는 이런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태블릿이라든가 단말기에 특정 부분에 한정돼서 나오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지금 애니메이션이 안 들어가 있는데 애니메이션이 들어가게 되면 각각의 파트가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하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좀 전에 제가 MR도 같이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MR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뭐 가상현실 콘텐츠를 띄운다든가 좀 전에도 이제 증강현실 콘텐츠를 보여드렸습니다만 뭐 이렇게 기초적으로 띄우고 구현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요즘은 뭐 간단하게 가능한데 문제는 이 이제 연구 테마처럼 이 회의를 한다든가 서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를 가상현실 콘텐츠 속에서 또는 증강현실 콘텐츠 속에서 접속이 되어야만 그것이 가능한데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통신시설이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되고 제일 좋기는 5G가 지원이 되면 제일 좋은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이제 이 실험은 랜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른 건물에 있는 사용자랑 이쪽 건물에 있는 사용자가 어느 정도 실시간으로 대화가 가능한가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테스트해서 구현을 한 건데요. 잠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이 아니고요. 잠깐만요. 다른 면을 한번 보도록. 네, 이 영상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걸 보시면 네, 한 2초, 1초 정도 이제 딜레이가 있으면서 상대방도 이제 같이 작업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초까지는 걸리지 않고요. 한 1초 미만 정도인 것 같네요. 네. 네, 뭐 특별한 아이템을 미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콜 만지기 같은 걸 해봤고요. 네. 네. 네, 이거 이제 이런 걸 보게 되면 화면을 다시 공유할고요. 네. 화면 공유가 됐나요? 네, 네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영상을 보면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근데 여기에 더해서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여태까지는 작년에는 이제 기본적인 작업을 하는 것은 가능했는데 사운드는 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음성 인식까지 다 되고 손짓 그다음에 상대방의 모습까지 다 볼 수 있는 단계까지는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가상현실이기 때문에 각각의 공간에서 워프할 때 아무 사인 없이 갑자기 오프해버리면 눈앞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이런 현상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준다든가 아니면 지금도 여기 화면에 보면 이 머리 위에 이렇게 말풍선이 뜨는 게 있는데 내가 음성으로 이야기할 때 말풍선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인터페이스라든가 또는 내가 어떤 곳을 가리킬 때 직접 가서 이렇게 만져보지 않으면 손으로 가리키지 않으면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일 때는 레이저 빔을 이용을 해서 뭐 가리킨다든가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데이터 이런 것들을 뭐 어떤 인터페이스 과정을 통해서 도구를 이용해서 끄집어내서 서로 공유를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다양한 인터페이스 툴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정리해서 이제 내년 봄에 이 연구 3년치를 마무리할 때는 이제 증강현실과 또 혼합현실의 경우에서 각각 어떤 식의 그 인터페이스 환경이 구축되어야만 상호 원활한 그 의사소통이 가능한지에 대한 이제 뭐 실험적인 결과물을 제안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이 MR 콘텐츠 안에 그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우리로의 증강현실 콘텐츠를 위해서 3D로 만든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매핑이라든가 조금만 더 이제 그 디테일을 추가를 하게 되면 이런 MR 콘텐츠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경목 교수님께서 이렇게 그 협업해서 연구하는 것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기본적인 어떤 기술적인 단계는 토대는 마련이 됐다고 보고요. 거기에서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었을 때 제일 좋은 교육적 효과라든가 또는 뭐 이런 실험의 효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협의가 이제 진행되어야 할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발표는 이걸로 마치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기 뭐야 저기 뭐야 오늘 우리로 때문에 그런지 더 인상을 제일 많이 받았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진짜 그 요즘 많이 또 나오고 있고 학생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실제로 뭐 초중고 교육까지 다 가능할 것 같고 네. 대학생들도 교육 가능할 것 같고 대학원생도 교육이 가능할 것 같아서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혹시 아까 그 비용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부분이 있나요? 이런 지금 만드신 거를 아까 실시간 네네. 수업을 하려고 하면 어떤 장비가 아까 필요하다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장비는 이제 좀 그래픽 카드가 좋은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말기도 단말기를 하는 것은 이제 가상현실이면 HMD라든가 이런 단말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통신을 위해서는 서버를 활용할 수도 있고 활용하지 않아도 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5G 통신이 되면 직접적으로 랜선이 연결이 안 된 곳에서도 테스트를 해보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5G를 활용해서 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좀 궁금하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되는지. 네. 이제 그런 제가 지금 시설적인 부분, 네, 수업하는 부분에 이제 실험 실습 과목에 이런 실질적으로 지금 피지컬 실험이 있는데 우리로 활용해서 네, 예를 들면 뭐 간단하게 아까 번호 매겨주신 것처럼 이렇게 시연해 주신 것처럼 책상에 올려놓고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온라인 수업에서 구현이 될 것 같은데 네네, 학생들 미팅을 지금 온라인 수업뿐이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온라인 네. 교육으로 이게 되려면은 장비들이 이제 온라인 수업을 증강현실로 하기 위해서는 크게 많은 장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학생들 단말기를 이용하면 되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조작만 가능하게끔 해놨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한테 뭐 배포해서 실험할 만큼 하려면 좀 더 시스템을 고도화시켜야 될 단계가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아까 지금 가신 것 같은데 위덕대에 아까 그 중학생, 고등학생 대상으로 했던 뭐 판도라 이런 교육 줌으로 이렇게 학생들한테 했고 그다음에 포항공대도 지금 나가신 것 같은데 그 해체 교육 포항제철고 가서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고등학생들한테 이런 거를 좀 시범적으로 저희가 가을에 한 뭐 11월 정도에 시범적으로 한두 케이스 또 저희 대학교 수업도 제가 지금 실제 하고 있으니까 시범적으로 한 번씩 해보는 게 굉장히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좀 리스판스도 보고 또 반응을 보면 또 한선한테 저희가 또 정재욱 교수님 개발한 거를 또 기술 이전이나 좀 판매를 해서 그럼 좋죠. 저희 또 원자력 학회라든지 아니면 일반 교육 현장에 좀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그게 가능하실까요? 11월 정도에 저희가 어레인지를
해드리면 네. 이런 한 20명 정도 대상으로 하는 네. 이게 가능할까요? 네,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지만은 네. 네. 그런 이게 걸 이제 한번 그러면은 제가 따로 연락을 드려서 어레인지를 좀 같이 해보는 걸로. 네. 네, 두 가지만 확실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네. 어디까지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하는 것을 정해 주셔야 될 것 네네. 같고요. 두 번째는 네네네. 학생들마다 이제 단말기가 다 다르면 다르죠. 이 네. 비율도 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네네. 이제 뭐 단말기를 뭐한 20세트 정도를 뭐 네. 구매해서 가져가서 네. 이렇게 실험하는 게 제일 간단하고 좋고요. 아, 그 네. 단말기 20개 개당 얼마 정도 하나요? 저희 뭐 이런 거는 또 운영과제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 같은데 단말기는 휴대폰 대략적으로. 같은 휴대폰 같은 걸 아, 얘기해서 네네 그냥 네. 뭐 네. 중고라도 뭐 단말기 사면 보통 뭐 몇십만 원 하지 네. 않을까요? 예. 한 네네. 예, 근데 100만 원 그것도 미만으로 한번 그냥 나중에 예 해서 저희가 헤어룸센터 그 운영과제에서 또 해가지고 시범 사업 하는 걸로 그렇게 네. 추진하면 될 것 같고요. 또 더 필요하신 건 없으신가요? 저희가 지원이 더 필요한 거는? 아, 네. 증강현실은 그렇게 뭐 필요한 게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다른 그 포항이나 경주로 또 확산하는 효과를 또 주면 저희가 지금 11월 2일 날 한수원 사장님하고 경주시장님, 뭐 동국대 총장님, 이덕대 총장님 지금 일단 만남의 그 행사를 그 에너지 포럼 겸 할 때 네. 그때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면 굉장히 또 그 좋아하고 지원을 또 더 많이 해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아, 들고요. 또 네. 정재욱 교수님 또 회사가 또 한번 또 PR 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비슷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인 게 저도 그 원자력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한선중앙연구원 이제 뭐 한다고는 하는데 이제 멋있게 이제 건설 공정을 이제 해주긴 해요. 이제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일반인들한테는 오지 않거든요. 또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교육적인 부분은 저희가 또 정재욱 교수님은 이 대학이 담당해야 될 것 같아서 교육 시장으로는 저희가 뭐 충분히 그 어필을 할 수 있고 지금 원자력계가 어려운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막연한 공포, 잘 알지 못하는 오해, 또 판도라처럼 엉뚱한 비과학적인 상상력 때문에 갖는 공포 이런 거를 극복해 주는 데 아주 효과적일 것 같아서 그리고 네. 또 더 나아가서는 또 신재생하고도 또 연결을 시켜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기대가 너무 결과를 바탕으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